네, 안녕하십니까. 보라의병원 외과의 허승철입니다. 오늘은 그 보라의병원 시민건강강좌 시리즈 중에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깊은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암의 위험도, 우리나라 지금 사망률 1위가 암이라는데 내가 얼마나 암에 걸릴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 암은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의 포스트에 보면 설사와 변비가 반복돼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실제 전체 대장암을 놓고 보면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셔라. 이런 게 이제 사실 오늘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대장은 한문이죠. 큰 장이란 뜻입니다. 큰. 영어로는 뭐 라지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장하고 직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이제 누구한테 뭐 아주 가까운 저의 친척도 너가 직장암 전공이야? 대장암 전공 아니고 뭐 이러는데, 대장암은 결장암과 직장암을 다 포함합니다. 직장은 그야말로 이렇게 곧게 서 있다라는 얘기고, 요 아랫부분에 이제 대장의 끝부분이 이제 직장인데, 이렇게 곧게 서 있고 나머지는 결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있는 게. 그래서 이 대장은 우리 몸의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그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처음에 대장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에 소화된 성분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변은 처음엔 물처럼 흐르다가 여기서 이제 수분이 점점 흡수돼서 이제 왼쪽 대장으로 가면 굳은 변, 우리가 이제 변기에서 보이는 그런 변의 모양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치에 어느 쪽에서 대장암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장은 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결장이라고 한자로 쓰는데 매질 결자입니다. 이게 매듭이라는 뜻이죠, 매듭. 그래서 매듭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앞에도 매듭을 만들고 뒤에도 매듭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겨서 대장에서 이쪽 위쪽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결장이라고. 그 앞에 있는 소장은 그런 매듭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뱃속에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이렇게 결장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장과 직장을 합쳐서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은 몸에 이렇게 테두리에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뱃속의 장의 위치입니다. 처음에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 약물을, 엑스레이에 보이는 약물을 먹고서 누워서 찍으면 위에, 제 위쪽에 이렇게, 그게 좀 뒤쪽으로, 등 쪽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물이 차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섰다 이렇게 누웠다 다시 찍으면 이렇게 12장으로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지나고 나면 위장에서 많이 이제 찼던 것이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소장, 위쪽 소장에 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위장에서 있는 음식들은 다 내려가고, 소장과 결장, 아까 그 매듭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보이는 그 결장으로 내려가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장에 있는 건 다 없어지고 결장에만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직장에도 보이고, 이런 시간적인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요. 근데 이제 이 그림하고 요거는 달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요거는 좀 모식적으로 그린 거고, 실제로는 우리 뱃속에는 장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고, 그래서 왼쪽 옆구리 끝에서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다음에 요 왼쪽 아래 골반 있는 데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꼬부라졌다가 직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길이는 뭐 키가 크고 덩치가 크신 분들은 뭐 좀 길겠고, 키가 작고 뭐 그런 사람들은 좀 작겠지만, 우리가 평균 한 1.5m, 그러니까 이제 한 가슴부터 발까지의 거리 이 대장을 쭉 펴면 그 정도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되게 수술 받으실 때 환자분들이 도대체 장을 얼마나 잘랐습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여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잘라도 그 뭐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인제 자르는 부위, 특히 인제 그 대장암인 경우 인제 직장을 자르게 되면 나중에 인제 변 보는 게 좀 불편하고, 직장의 기능이 우리가 변을 담아뒀다가 하루에 한 번씩 뭐 식사는 하루에 3번 먹지만 변은 보통 화장실은 하루에 1번 정도 가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그렇게 인제 조절을 하는 게 직장인데, 그 직장을 잘라 버리면 그 기능이 좀 잘 안 돼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지, 장이 짧아져서 자주 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에 있는 대장은 뭐 한 30cm, 40cm 잘라도 쪼금 시간 지나면 다 적응해서 큰 문제, 증상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의 길이는 한 1.5 미터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은 이런 장기고, 수분과 물을, 전해질을 흡수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이제 대장암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나?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암등록본부가 있고, 그 암등록본부에서 우리 여러분, 그 우리 국민 중에 대장암이 진단이 되면 병원에서, 그 진단한 병원에서 무조건 저 중앙암등록본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예요, 의무사항. 그래서 암이 진단되면 이제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거기서 이제 중복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매년 거의 정확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정확한 통계를 내는데,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제일 많이 생긴 암이 갑상선암, 두 번째가 대장암입니다. 11.8%니까 한 2만 8천 명 정도의 새로운 대장암 환자가 2021년도에 새로 진단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암 자체는 그 전에 생겼을 수도 있고 전전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이때 진단된 분들이 한 28만 명 정도, 11.1%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망한 분들의 통계를 보면 대장암이 한 10.9%, 8만 2천 명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한 10%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한 8천 명 정도. 대장암의 사망률은 한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는 대장암은 완치된다라고 이제 대충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보면 남자는 폐암이 가장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위암, 대장암, 거의 위암하고 대장암은 거의 비슷하게 생깁니다. 여자는 유방암이 가장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갑상선암, 대장암 순서로. 그래서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다 3이지만 합쳐 보면 이제 남자들은 유방암이 거의 안 생기고, 뭐 여자는 폐암이 굉장히 뒤쪽에 있어서 대장암이 이제 남녀 합쳐서 2위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순서도 보면 남자에서 한 3위 정도, 그러니까 5천 명 정도가 남자에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3,500명 정도가 이제 2021년도에 대장암으로, 여자 중에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숫자고, 암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 한 7, 8년 동안은 좀 줄었지만, 그동안 이제 70년대, 80년대 꾸준히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진단해서 쉽게 치료하기 힘든데, 매년 CT를 찍는 것도 아직까지 그 효용성이 증명이 안 됐고, 근데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해서 우리가 진단을 잘 할 수 있고, 내시경으로 또 용종을 떼어내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어떻게 보면 그런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평균 나이가 우리 평균 한 80세까지 남자는 살고, 여자분들은 86세까지 사는데, 그중에 남자는 한 40% 정도가 결국은 이제 암에 한 번씩은 걸리고, 여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암에는 한 번씩 걸린다고 합니다. 2021년도 통계니까 금년에는 좀 뭐,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 이게 이제 한 2년, 3년 있어야 나오니까.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이렇게 암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이렇게 암이 많이 평균적으로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인구도 늘어났지만 이거 이제 인구 10만 명당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살게 됐죠, 그동안. 오래 살게 돼서 고령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특히 이제 대장암도 고령이라는 게 하나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오래 사시니까 이제 병이 아무래도 좀 한 가지라도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암, 대장암, 간암 이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이제 2010년 들어와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발생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대장암은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동안 대장 내시경으로 검진을 많이 해서 특히 선정성 용종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의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통계는 대충 이렇습니다.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27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새로 진단된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전체 암을 따지면 한 70% 정도가 그래도 암을 진단받았지만 완치를 받으시고 현재 2021년 현재 한 250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 20명 중에 한 분은 암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받았는데 5년 이상 살아 계시거나 뭐 이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이 이제 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이제 물론 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요거는 제가 유전성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대장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친 겁니다. 이게 이제 대장이니까 파이프처럼 돼 있죠. 아까처럼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이 붙어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갈른 겁니다. 보면 여기는 매끈한데 여기는 이렇게 화산 분화구처럼 우리가 보통 화산 분화구라고 얘기하는데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직장암이 있습니다. 여기가 직장입니다. 근데 또 보면 여기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쪽하고 이쪽 붙어 있었던 데를 연결하면 거의 막혀가지고 변을 못 볼 정도로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아마 증상이 있으셨을 거고 물론 이제 출혈도 있었겠지만 그다음에 또 저기 보면 여기도 또 자그마한 대장암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유전성 대장암으로 수술 받은 건데 아까 보면 평생 살면서 남자는 한 40% 정도가 암을 앓고 그 중에 한 10%가 대장암인데 이분은 동시에 3개 암이나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대장암이 유전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장암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암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뭐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암세포로 돼 있죠. 암세포로 만들어진 덩어리. 물론 이제 그 암 덩어리에는 뭐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세포도 있고 면역세포도 있고 지방세포도 있고 뭐 섞여 있지만 주로 이제 암세포로 돼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일정한 숫자가 되면 죽어나가는 숫자하고 새로 생기는 숫자가 일정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 장기의 그 모양, 그 기능을 계속 이제 성년이 된 다음부터 유지를 하는데 이런 암세포는 이런 증식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파괴하고 정상 조직을 파괴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피를 따고서 또 그 림프관을 따고서 온몸으로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간이나 폐, 뇌 이런 데로 대장 세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뇌 세포가 이 뇌 두개골 안에서 있을 공간이 적고 그러니까 뇌 세포가 죽다 보면 결국 이제 뇌가 기능을 못 하고 그러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암입니다. 또 암은 잘 치료를 해도 재발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 같은 장기에도 3개 생길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대장암 수술 받고 대장암이 전이되는지 간하고 폐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폐암이 새로 또 발견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개, 3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진단하면 찍는 CT인데 CT 요 부분이 이렇게 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요런 데는 정상인데 여기 좀 거머튀튀하게 있는 부분은 대장암 세포가 간으로 전이돼서 이렇게 전이가 보이는 거고
페트라는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약간 요렇게 약간 희미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밝게 보이는 부분은 암세포가 대장암 세포가 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인제 다른 장기까지 가 있으면 우리가 대장암 사기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폐로 전이된 분인데 마치 이렇게 폐 하얗게 원래는 이제 이런 하얗게 몽글몽글 그 강냉이로 만든 옥수수로 만든 팝콘처럼 그렇게 튀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없애 정상인데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이제 대장암이 있었으면 대장암이 '아 간으로 갔구나. 아 폐로 갔구나.'라고 우리가 인제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전형적인 물론 이 경우도 폐전이가 있는 사기의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제 뇌로 가면 뇌 속에 이렇게 하얗게 이상 소견이 보이는 그리고 인제 증상이 나타나죠. 머리가 아프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제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로 결국 인제 진행을 해서 우리 몸에 우리의 생명을 뺏는 것들이 암입니다. 그럼 이런 대장암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사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모든 암이 대부분 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검진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2 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또 검진을 미리 했을 때 효과가 있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은 검사들 주로 인제 위내시경 그다음에 대장내시경은 사실은 쪼금 위내시경보다 위험이 따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위암이 더 많으니까 대장내시경은 다 해 드리진 못하고 근데 지금 김포시 쪽에서 정말 전 국민을 대장내시경을 하는 게 대장암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냈는데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검진 사업을 하는 거죠.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상이 초기에 없기 때문에. 근위부 결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대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1.5 미터를 봤을 때 보통 요 왼쪽 옆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앞쪽과 뒤쪽으로 나누는데 앞쪽을 인제 근위부, 입에서 가깝다는 얘기고 원위부, 결장 및 직장 그러니까 입에서 먼 쪽의 대장을 나눴을 때 보통 증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처럼 변이 흐르기 때문에 혹이 아무리 커도 이렇게 막히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혈이 생겨도 그 피가 웬만큼 소화가 되고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딱 났을 때 변을 봤을 때 빨갛지가 않기 때문에 '아 출혈이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혈이 계속 있어도 그냥 모르고 지내시니까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 빈혈 때문에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체중도 막 빠지고 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물론 인제 이런 뭐 여기 출혈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근데 인제 이쪽에는 주로 인제 좁아지면 변이 이렇게 흐르기 힘들기 때문에 굳은 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나 변이 가늘어지거나 뭐 그다음에 직장에 암이 있으면 변을 봐도 또 마렵고 시원하게 안 나오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포스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인제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급한 경우는 대장 내시경 말고 다른 검사를 먼저 하기도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해서 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보면 뭐 이렇게 생긴 암도 있고 아까 그 잘라낸 암하고는 조금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지만 잘라 놓고 보면 이제 비슷하게 다 생겼습니다. 여기는 정상인데 매끈매끈하게 요렇게 튀어나온 게 암이고 이 암은 거의 이 대장의 그 내경을 요게 인제 한 뭐 한 7-8 센티 뭐 큰 넓은 데는 10 센티 정도까지도 되는데 고 정도를 뭐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암은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비교적 초기 이런 경우는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런 데는 인제 직장이나 S결장 같은 데 있으면 변비나 인제 출혈이나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 출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대장이 꽉 차 있어 가지고 내시경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이렇게 심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바위 틈 사이로 보이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에가 마치 이렇게 숲이 있는데 산불이 난 숲처럼 이렇게 표면이 다 조직이 괴사가 돼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보면 이분도 유전성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분인데 여기에 혹이 있고 여기도 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도 있고 S결장형도 있고 여기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화산 분화구처럼 생겼고 여기 있는 직장암도 해 보면 이렇게 요게 인제 여기 암 세포들이 자라다가 인제 온몸으로 퍼지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그러면 왜 생기느냐?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원인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면 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원인을 없앤다고 해서 병이 꼭 없어지지 않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인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우리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우리가 지금 병의 원인을 아는 거는 감염. 그래서 코로나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코로나 걸리죠.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 세포에서 다 잡아서 없어지고 나가면 그럼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 19의 원인이라는 건 압니다. 근데 대장암은 그러면 유전도 원인이지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가끔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일 때는 이렇게 원인이란 말보다는 그냥 위험 요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인자가 있으면 내가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몇 배 높아진다. 뭐 예를 들어서 유전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40대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을 앓으셨다. 그러면 나는 아까 보면 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 한 40% 정도 암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대장암이 그중에 10%면 결국 이제 평생 살면서 한 4%, 보통 이제 한 3% 정도 평생 살면서 대장암이 생기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대장암을 걸렸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서 한 6% 정도의 위험성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대충 감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또 50대 이전에 생기셨다. 그럼 또 한 3% 정도 높아지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꼭 원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위험 요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 요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진료실에 오셔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제 용종이 있는 분들은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번 뛰어났다고 해서 또 생기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중에 선정성 용종이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고, 유전, 그다음에 우리 뭐 고지방식, 특히 동물성 지방, 그래서 이제 고기를 대장암 수술하면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많이 드시면 위험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안 드시는 건 오히려 나쁩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 고기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특히 가공한 거, 뭐 소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위험 요인을 쌓는다고 알려져 있고, 섬유소가 적은 음식, 그다음에 술, 담배, 특히 이제 담배는 모든 암의 원인의 한 30% 정도는 담배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선종이라면 이게 이제 자라면 이런 식으로 좀 커지다가 암으로 바뀌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 이제 내시경 하는 이유가 이런 선정성 용종을 이렇게 의사들이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이 보면 다 제거하죠. 그러면 일단 요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생길 수는 있죠. 궤양성 대장염은 뭐 이건 대장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건데 이런 궤양성 대장염하고 염증성 장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유전. 이거는 이제 유전성 대장암 중에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환자의 대장을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보면 여기 이렇게 혹이 있는데 이게 다 선정성 용종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암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적입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 이게 용종이 아까 그런 용종이 수천 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는 이 중에 수천 개 중에 몇 개는 암으로 진행되고 치료 안 하면 계속 진행돼서 저기 하기 때문에 적절할 때 대장을 다 띄어가지고 이거를 내시경으로 따라가면서 다 없앨 수가 없거든요. 몇 천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장을 다 잘라서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렇게 용종이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 용종이 많이 생기진 않지만 보면 이제 뭐 아버지와 삼촌이 대장암이었고 고모도 대장암이었고 그중에 삼촌은 30대 대장암 진단 받으셨고 뭐 근데 나도 대장암이 걸렸어. 나 40대.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음 유전성 대장암의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띄어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서 인제 특수 염색을 해서 유전성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인제 환자하고 상의해서 대장을 전체 다 제거하거나 아니면 밑에 직장 쪼금 남겨 놓고 어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의 사진입니다. 또 유전 같은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 가공한 붉은색 고기 뭐 이런 것들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혀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위험 요인이지만 이게 너무 영양이 편중돼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섬유소를 보여주는 음식인데 섬유소가 있는 거를 먹으면 위험 요인이다가 아니고 섬유소가 있는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위험성이 쌓이는 겁니다. 이걸 뭐 사진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야채와 고기와 생선과 이런 걸 골고루 드시고 체력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은 당연히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고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하시는 것도 운동 부족도 대장암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비만도 뭐 비만이나 운동 부족은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뭐 유방암도 위험 인자고 여러 가지 질병과 암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삶의 그 생활의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게 좋고 만약에 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동안 내가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 봤다. 그러면 반드시 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비가 진행한다든지 변이 잘 안 나오면서 배가 불러온다든지 왠지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변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변 보기가 힘들어진다든지 변을 봤는데 시원하게 안 나오고 화장실에 또 가고 싶어진다든지 잘 먹는데 몸무게가 빠지고 마른다든지 뭐 그다음에 혈변 당연히 혈변이 나오면 인제 되게 병원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인제 가끔 이런 증상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인제 변이 자꾸 새서 팬티에 묻는다. 그다음에 인제 예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용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검사를 안 받았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뭐 오늘 같은 강의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를 가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치료는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수술,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동등한 치료가 아니라 대장암, 위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고형성 암, 덩어리를 만드는 암은 아직까지는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완치를 바라보기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는 수술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하거나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재발할 수 있게 되면 보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못할 정도로 많이 심할 때 인제 조금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제 방사선 치료는 직장암이나 이렇게 뼈나 이런 데 전이 됐을 때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수술 대신에 인제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는 없다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술은 또 어떤 경우에는 다 완치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막 장이 막혀서 이게
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아까 CT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대장암 때문에 막혀가지고 안 내려갈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수술해서 변을 옆으로 빼서 변을 보게 해드려야 식사를 하시니까 식사를 하셔야 또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그래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다다르면 그 대장암 예방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용종을 없애는 것, 특히 이제 선종성 용종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으로 검진을 하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은 가끔 내 몸이 안 좋은데 검진 좀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건강검진이라는 건 건강할 때 받는 검진이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다. 그럼 뭐 어디가 안 좋은지 내가 잘 보고 거기에 맞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검진센터 가서 그냥 막 검진하시다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하얀 약을 먹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검진센터에서 그냥 모르고 약 먹고 사진 찍다가 거의 장이 터질 정도 돼가지고 응급실에 온 사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검진은 건강할 때 하는 거니까 건강할 때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아보시고 위험 인자 아까처럼 뭐 유전성 뭐 아니면 물론 이제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속 병원을 다니시겠지만 어, 가족력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꼭 전문 의사를 찾아가고 평소에는 이제 균형 잡힌 식생활과 운동, 비만이 안 생기게 잘 유지하시고 뭐 혈압, 당뇨 이런 것도 잘 잘 치료받으시고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검진센터 가시지 말고. 그래서 대장암의 검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이제 이게 이제 국립암센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정도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건 물론 이제 검진의 권고 아닙니다. 꼭 뭐 이제 꼭 하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불안하면 뭐 그 45세 이전부터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45세부터 대장 내시경 못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보통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건강할 때 검진을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웬만한 대장암은 예방하지 않을까라고 검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45세부터 받으시고 대장 내시경을 만약에 이제 부모나 형제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그 분이 암을 받은 나이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받고 뭐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뭐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뭐 변을 아까처럼 뭐 변 보는 게 불편하거나 그러면 전문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권고해 드리는 적이고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치질이 오래되면 암이 되나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치질이 오래돼도 치질이 맞다면 절대로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치질과 대장암, 직장암, 특히 직장암, 대장암 중에 직장암과 그 증상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치질에 의한 출혈은 거의 평생 사시다 보면 한두 번은 다 누구나 겪으시고, 근데 또 직장암이 대장암 전체 중에 직장암이 한 4분의 1은 되는데, 직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출혈, 혈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상이 굉장히 증상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마치 한 40대부터 나는 치질로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피나니까 이게 치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지내드시는 분들이 가끔은 직장암이 생겨서 그게 진행하는데 모르고 그래서 치질을 오래 놨더니 직장암이 됐나 보다 이러시는데 사실은 치질과 직장암은 전혀 별개의 병이고 치질이 오래된다고 해서 직장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면 암에 잘 걸리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조사는 된 건 없는데 암이 거꾸로는 되죠. 암이 있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지만 변비가 오래된다고 해서 암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변으로 대장 내시경 대장암 검사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대변 검사 했다고 그 우리 매일 2년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 거기 변 검사 했다고 대장암 검사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대장암 검사를 하기 위한 분들을 추출하기 위한 검사지 대장암 검사 물론 이제 소개에는 거기 대장암 검사하고 분변 자멸 검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대장암 검사가 아닙니다. 대장암 검사를 위한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한 선별적으로 이렇게 분들 왜냐하면 위내시경에 비해서 대장 내시경은 비용도 좀 더 들고 할 수 있는 의사 숫자도 좀 제한돼 있고
위험성도 좀 더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주진 않습니다. 불에 탄 고기를 먹으면 암이 되나? 이거는 글쎄 위험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고기를 태우면 그 안에서 안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암이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규명된 바가 없고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암에 걸리면 장을 얼마나 자르나 이거 그거는 위치나 그다음에 혹의 크기나 암의 크기나 아니면 또 그 사람의 큰 분은 우리 뭐 대장이 길면 더 자르겠고 그다음에 작은 분은 덜 자르겠죠. 그다음에 장이라는 게 이렇게 자르고 나면 물론 고정되지만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더 중요하고 특히 직장 쪽 수술하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이제 자르는 길이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암 수술하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고기 한 번도 안 드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고기를 드시고 검진을 계속 잘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